만 1년이 안 된 기간 동안 130개가 넘는 난자를 채취했어요. 다음에 라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을까? 동결이 안 나왔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결과는 완전 단호박. 엄마도 정말 친한 친구도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겨내야 되는 나의 마음이구나. 멘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세상에서 엄마는 가장 강한 존재니까, 강한 엄마가 될 거니까 늦더라도 갈 거예요. 그렇게 저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멘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저만의 소소한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너무 힘드실 거니까. 이거는 엄마도 정말 친한 친구도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결국 내 몫이잖아요. 내가 이겨내야 되는 내 몫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아픔과 힘듦인데, 그래도 같이 이런 과정을 겪어나가고 있는 동지? 아무튼 분들끼리는 그래도 통하는 게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서 1년 동안 130개가 넘는 난자 채취를 하면서 겪었던 과정에서의 그런 멘탈 관리법, 멘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조금 공유를 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는 정말 극 F거든요. 글만 보고도 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한번 그 슬픔을 이제 제대로 직면하는 순간 저는 그냥 이제 다시 우울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게 왜 안 되지? 어떻게 해야 잘 되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걸 했지? 나랑 비슷한 상황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했지? 상황이 어떻게 다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노력을 못한 내 잘못, 그 노력을 할 수 없었던 이 환경에 있는 내 탓, 그리고 결국 나는 안 되네, 저 사람은 됐는데, 이런 계속 별로 멘탈에 좋지 않은 생각만 계속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저는 T가 아닌데도 되게 초인적인 그런 힘이 생긴 건지 그냥 그렇게 처음부터 직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채취는 엄청 많이 하고 고생했는데 동결이 안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이건 저만의 생각이지만 저는 그냥 그때마다 동결하면 이게 동결 개수마다 또 동결비가 나오는 것이죠. 동결비 굳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들은 날 엄청 맛있는 비싼 걸 남편이랑 먹으러 가고, 동결비 굳었다, 이걸로 우리 맛있는 거 먹을 돈 생겼다, 이런 느낌으로 막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거든요. 두 번째는 특히 난임 부부들이 시험관을 하다 보면 임신에 굉장히 집착하게 되잖아요. 임신을 해야 돼, 임신하고 싶어. 그러면서 임신에 좋은 거, 임신에 좋은 약, 좋다는 뭐 방법, 이런 걸 엄청 찾아보시는데, 저는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했지만 남편이 이제 이야기해줬던 건데, 임신하려고 그걸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건강관리 한다고 생각하라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력이 임신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한 거야. 우리의 삶의 질의 향상과 우리의 건강한 앞으로의 미래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자. 저희 남편은 되게 다정다감한 편은 아니에요. 연애를 저희는 오래 해서 결혼한 지는 4년 차인데도 이미 만난 지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더 그런 저를 다독이거나 위로하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거나 이런 걸 잘해주는 그런 남편은 아닌데, 그 얘기를 탁 그냥 무심히 탁 건네는데 동결을 실패하고 4차 채취를 하기 전에 그때 멘탈을 회복하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됐었어요. 그때는 사실 다시 이걸 시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왜냐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안 된 슬픔을 이겨낼 자신이 없어서 그때는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전에는 제가 한 번도 남편한테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남편이 주사도 놔주고 시간 알람 되면은 약도 챙겨주고, 원래 움직이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산책도 같이 다녀주고, 그 사이에 남편한테 너무 힘들다, 나 너무 슬프다 이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도 힘들 거고.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겨내야 되는 나의 마음이구나. 이걸 누군가와 나눈다고 해서 덜어지진 않는구나. 내가 강해져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더 강하게 들면서 그 과정 내내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안 했었고, 오히려 이 시험관을 하면서 저는 친구들한테조차 연락을 잘 못하고 되게 소원해지는 그런 기간이었거든요. 왜냐면 전 일을 하니까 회사에서 업무 스케줄이 있을 거잖아요. 휴가를 낼 수 있는 업무가 있고 없는 업무가 있고, 여러 가지 가족 행사나 이런 것들 다 저는 완전 핀데 그거를 계획적으로 막 해가지고 병원 가는 일정이랑 계산해가지고 또 주사 맞는 일정, 약 먹는 시간 이런 거 다 세고, 그런 거를 다 챙기면서 멘탈이 나가지 않기 위해 되게 반허공에 떠있는 정신 상태로 그렇게 살면서 주변을 챙길 수가 없더라고요. 작년에는 아빠 생신 때 전화 한 통 넣는 것도 그냥 생신인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 엄마가 너는 아빠 생일인데 전화도 한 통 안 했냐. 그 전화를 받고 막 울었었거든요. 이게 뭐라고. 근데 그때 생각했던 거는, 일단 나는 내가 건강하게, 나만 생각하면서 내가 건강하게 이 과정을 감당하자. 그게 나를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우선순위다. 왜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안개가 정리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조금 동굴에 들어가 있는 기간 동안 나의 이 소원함 때문에 멀어지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멀어질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혼자 감당을 하자 이런 이제 마음으로 주변과 나누지 않고, 이게 어떻게 멘탈 관리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이가 이제 생기는 순간부터 걱정이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그 걱정과 그런 마음들을 결국에는 다, 물론 주변에 그런 도움도 있지만 그 부모가 다 이제 감수해야 되고 견뎌내야 되는 그런 몫인데, 지금 내가 이 과정을 이겨내지 못할 게 뭐가 있나? 내가 나의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고, 세상에서 엄마는 가장 강한 존재니까 저희는 또 강한 엄마가 될 거니까 이거를 내가 혼자 감당하지 못할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감정을 나누다 보면은 그게 감정이 되게 격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 힘들다는 말하는 순간 원래 힘듦이 5였으면 갑자기 10이 되고 20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성향의 사람이라서, 감정을 계속 상기시키지 않고 반만 이렇게 스치듯이 발만 담그듯이 그렇게 지나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채취를 하고 나면 이제 사이클이 어느 정도 알잖아요. 보통 저는 이제 생리가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한
12일, 14일 이 사이에 채취를 해요. 그 다음에 한 12일째가 되면 생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식은 저는 동결을 하니까 생리 시작하고 19일에서 24일 사이 이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약간 이렇게 루틴이 보이니까 그 계산에서 태교 여행을 예약했어요. 만약에 그때 임신이 돼 있으면 태교 여행으로 가고 아니면 그냥 여행으로 가고, 이 여행을 가는 거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분 전환이 되잖아요. 저는 여행을 엄청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제 2차 동결 이식 시 이제 성공을 했을 때 그때 전 정말 된 줄 알고 태교 여행을 예약했어요. 마일리지를 써서 그 비즈니스를 탈 수 있도록 대기 예약을 걸어놨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이제 뭐 채취가 안 되고 이러면서 막 미뤄지면서 결국엔 뭐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항공권을 또 취소했지만, 이번에 채취를 시작하면서 또 예약을 했어요. 12월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20몇 주 되는 딱 태교 여행 가기 좋은 그 정도의 시기거든요. 그때 가려고 비행기 마일리지 또 대기 예약을 걸어놨어요. 남편 거랑 같이. 그래서 빨리 임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와이 가고 싶다 약간 이렇게 계속 진짜 하와이 가고 싶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기분 전환이 되고 환기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회사에 다녔을 때 저희 팀장님도 시험관을 해서 아이를 낳으셨어요. 그때 이야기를 해주셨던 건데, 끝을 정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시험관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막연함 있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고 다음번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그런 막연함이 사람을 되게 더 갉아먹고, 사실 처음에는 1차에 내가 로또처럼 성공한다는 막 이런 기대감을 하지만 고차수가 진행될수록 다음에 라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노선을 정하라고, 그게 자기는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돼서 진짜 이걸 그만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당연히 있어요. 근데 끝을 정해두니까 그 막연함에서 오는 불안감이나 그 권태감이나 무기력함 이런 거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그걸 떠나서 건강이 너무 나빠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인데 이 아이를 낳는 거에 집착하면서 불행한 시간을 계속 지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문득 들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실패하면 우리 그냥 둘이서 더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결심을 했던 건데, 저의 이 시험관의 과정과 이 나님의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이렇게 길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으실 어딘가에 계신 저랑 비슷한 시간을 걷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니까 괜히 자존감도 조금 높아지는 것 같고, 또 그때 내가 이렇게 이겨냈었지, 그렇게 극복했었지 하면서 한 번 더 조금 더 한층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더 고차수인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웬만한 과정들은 다 겪어봤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제가 지금 동결 4개 나온 게 하나 이식하고 3개가 남아있는데 이게 마지막 동결이 될지 아니면 앞으로의 과정이 더 남아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앞으로의 과정들도 계속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나누는 게 저도 위로가 많이 되고, 또 혹시 저의 이런 이야기로 위로를 받으실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